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인 그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영역인데요. 저도 어느새 이 기독교 성교육이라는 영역에서 한 10년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나 청년부 강의를 제일 많이 하고요. 중등부도 요청이 오면 중등부까지는 하는데요. 초등부 이하로 이제 부탁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아쉽지만 최대한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서서 빠르게 최대한 빨리 교육하는 게 좋다고 해놓고는 왜 초등 이하는 안 하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시기에 성교육이 뭔가 불필요하거나 너무 이르거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기 때 강의를 통해서 교육하는 게 다소 좀 위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강의를 하다 보면 성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달하는 내용의 100%를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요, 개인의 배경, 개인의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지식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A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느 때에 보면 B라고 너무 확고하게 들으신 경우들도 있어서 좀 되게 난감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등부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이 다를 때에 따라 또한 같은 학년이어도 또한 성별에 따라 굉장히 많은 차이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너무 좀 가볍거나 너무 쉽게 이렇게 판단되어서 잘 안 듣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집에 가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게 되는, 자위나 야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여기서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로 초등 이하의 아이들에게 좀 강의를 하는 것, 성교육 강의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안 해야 되냐? 전혀 아니죠.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게 각자의 배경 지식, 각자의 궁금도에 따라서 적합한 그 고위험을 살리는 교육, 맞춤형 교육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강사가 1대1로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교육해야 되냐? 물론 이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육은요, 동성 부모가 자녀와 1대1로 교육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문 중에요, 남매끼리 같이 교육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1대1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매 같은 경우는요, 다른 성, 이성이기 때문에요, 서로 좀 질문하기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같은 동성이라 하더라도 이 가운데서 형이 듣는 가운데 또한 언니가 듣는 가운데 질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꼭 1대1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솔직하게, 가장 진솔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했던 질문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책으로 하는 교육이 제일 좋은 교육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능 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이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이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읽을 수 있는 책은 얼마든지 다양하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책이 분명히 좋은 책이지만 이 아이에게 너무 이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책이 분명 너무 좋은 책이지만 이 아이에게 오늘은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집에 보면요, 이 성교육과 관련된 도서가 꼭 한 권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이지 않다 하더라도요, 분명히 한 권씩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부모와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집에 있다란 건 아마도 이 책을 아이가 읽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같이 읽음을 통하여서 아이가 어떤 내용까지 알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 보는 부분인지 아니면 되게 익숙한 부분인지 함께 읽으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부러 아이에게 어떤 부분을 질문해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아이가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질문할 거예요. 그것을 답변하는 형태를 통해서 좋은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또 질문하시는 내용이요,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책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좋아하는 웹툰,
아이가 즐겨보는 유튜브 이런 것도 충분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관 교육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요, 아이가 보고 있는 것을 함께 보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좀 우리가 가지는 편견 중에 웹툰은 좀 좋지 않지 않나, 유튜브를 보는 걸 아예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도 늘 설교만 보고 CTS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드라마도 보고 한다라는 거죠. 저도 뭐 웹툰도 보고, 기독교적인 웹툰이 아니어도요, 웹툰도 보고 뭐 어떤 유튜브 컨텐츠들도 보지만요, 그 가운데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 요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랑 조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좋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가 왜곡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짚어줄 수 있는 것, 이렇게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함께 보고 읽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때로는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의 것까지 볼 필요가 있냐, 좀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좀 수준 낮은 것일 텐데 내가 아이의 웹툰까지 보면서 같이 대화해야 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유치하셨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은 마땅히 성육신하심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수준에서 대화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다면 자녀들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자녀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대화하는 것, 교과서를 함께 읽으면서 같이 대화하는 것, 이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성교육은 생활지도라고 생각해요. 생활지도에 있어서 횟수는 자주자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양치하는 문제, 아니면 아이가 좀 언어가 좀 이렇게 나쁜 말들을 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뭐 1년에 2번 분기별로 수련회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태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삶의 요소이기 때문에요, 아이가 질문을 가질 때,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생각하는 요소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바로 그 즉시 질문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게 바른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떤 강사가 아니라 부모가 그때그때마다 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것이 익숙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요, 아이가 부모에게 성적인 부분, 연애에 있어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부모와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아이가 그럼 아예 이 부분을 질문하지 않냐? 아니요, 누군가에게 꼭 질문하는 영역일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 자리에 없다면 아마도 친구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아마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꼭 부모가 감당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요, 아마 아이가 처음으로 초경을 시작했을 때, 몽정을 시작했을 때, 이때에도 부모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지도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연애의 감정이 들었을 때, 이때에도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태도 때 너무 이거 좋아하는 감정, 네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고 누군가를 좋아해, 이런 태도들 가운데 아이들이 숨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감정 자체가 절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질문 중에도 언제부터 연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봤는데요, 몇 세부터 연애함이 좋으니 이런 구절은 없더라고요. 연애는 자연스러운 감정,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감정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좋아하는 감정을 느꼈던 것들을 마치 죄처럼, 지금 네가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이런 태도 가운데 아이가 그 좋아하는 감정을 나쁜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라고 하면서, 특히 이 좋아하는 감정을 생겼을 때가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1년에 2번 수련회 때가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이때마다 강사를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요, 부모가 그 시기 때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아이가 잘 익숙한 것을 비유로 삼아서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요. 사랑은 절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아이들이 굉장히 잘 글로 써보라고 했을 때 좋은 글로 적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적어내는 내용이랑 살아가는 내용이랑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삶으로서 알려줘야 될 텐데요. 사랑을 삶으로 보여줄 가장 좋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빠와 엄마, 부모의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랑을 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더 나아가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남성으로서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성으로서 남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삶으로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